당신의 말은 당신의 삶이다.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하루를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늘 웃음꽃을 피우고 한 사람은 늘 짜증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까요? 우리는 종종 그 차이를 운이나 팔자 탓으로 돌리곤 하지만 사실 그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뱉는 말습관입니다. 오늘 행복 담소와 함께 늘 행복한 사람과 늘 불만인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삶의 태도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닥쳤을 때 드러나는 말습관입니다. 이것은 행복과 불행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30년 넘게 해오던 사업이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일이라 충격이 너무 컸죠.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깊은 한숨을 쉬며 아이고 이래봤자 뭐가 달라져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업장 문을 굳게 닫고 세상의 불운을 탓하며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변화를 위한 작은 시도조차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그래, 여기서 주저앉을 순 없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답이 보이지 않아도 길은 분명 어딘가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재기의 불씨를 지펴줍니다. 그는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정부 지원책을 알아보고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이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자기 선언이자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절망의 끝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에서 왔을까요? 바로 내면의 통제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려 합니다. 반면에 이래봤자 뭐가 달라져라고 말하는 사람은 삶의 통제권이 외부에 있다고 믿습니다. 운이 없어서 경기가 나빠서 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들에게는 삶이 자신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무기력이라는 감정의 늪에 빠지게 만들죠.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짓고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버립니다. 과거의 실패나 좌절이 반복될수록 이러한 말습관은 더욱 굳어지고 삶의 활력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뱉는 말 한마디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나침반을 들고 계신가요? 절망의 바다에서 방법이 없을 거야 라는 나침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그렇다면 이제라도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긍정의 나침반을 쥐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손해를 봤을 때의 반응입니다. 똑같은 손해를 겪고도 어떤 이는 더 큰 감정적 손실을 겪고 어떤 이는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이 차이 역시 우리가 선택하는 말에서 비롯됩니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인해 예정했던 일정이 모두 취소되었다고 상상해봐요. 모두가 아쉬운 상황이죠. 이때 한 친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하필 오늘 비가 오는 거야? 왜 나만 이래? 라고 말합니다. 그는 날씨 탓, 운 탓을 하며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의 말 속에는 나에게만 불운이 닥쳤다는 피해의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에만 집중하며 결국 여행의 즐거움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그의 불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어 모두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죠. 반면 다른 친구는 창밖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어제까지는 날씨가 정말 좋았잖아. 덕분에 실내에서 더 재미있는 걸 찾을 수 있겠네. 이 친구는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않고 얻은 것, 즉 어제의 좋은 날씨와 앞으로의 새로운 가능성에 감사합니다. 그에게는 비 오는 날씨가 실내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못다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재해석됩니다. 이 한마디가 모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초점의 방향에 있습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남은 것, 유지된 것,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감사 마인드셋의 발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감사는 부정적인 감정을 희석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왜 나만 이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잃은 것, 부족한 것, 부정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피해의식은 자신을 세상의 불운한 존재로 만들고 모든 상황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불공평하고 자신은 늘 희생자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말 습관이 반복되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의식은 현실의 고통을 더 깊게 만들고 자신을 불행의 굴레에 가두는 감옥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말은 현실을 재구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계신가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이제라도 감사라는 따뜻한 렌즈로 바꿔 끼우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다루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차이입니다. 우리의 말은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미래에서 찾는지 아니면 과거에 갇히게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큰 좌절과 함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때 내가 그 문제를 다시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이라고 끊임없이 후회합니다. 그는 시험지를 펼쳐놓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곱씹으며 과거의 한순간에 묶여버립니다. 이 후회는 다음에 잘해야지라는 다짐으로 이어지기보다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는 에너지로만 소모됩니다. 그에게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 실수이자 현재를 괴롭히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불합격이라는 결과에 잠시 좌절할 수는 있지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다음을 준비하는 에너지로 전환하죠. 이번에 부족했던 점은 보완해서 다음번에는 꼭 합격할 거야 라고 자신에게 다짐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미래의 희망에서 찾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자기 확신이자 의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시간적 초점의 방향입니다.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목표를 미래에 두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적 재구성과 유사합니다. 그들에게 말은 좌절의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도 언젠가 동이 틀 것을 알기에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반면에 그때 내가 그랬어야 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과거에 갇혀 삽니다. 그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선택이나 실수에 대한 후회로 현재를 소모합니다. 이러한 말습관은 반추적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추적 사고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과거를 떠올리며 현재의 고통을 더욱 키우고 결국 삶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이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지 못하게 되죠.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힐 수도 미래의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밧줄인가요? 아니면 미래로 이끄는 희망의 끈인가요? 혹시 지금도 과거의 후회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며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다루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차이입니다. 우리의 말은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미래에서 찾는지 아니면 과거에 갇히게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큰 좌절과 함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때 내가 그 문제를 다시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이라고 끊임없이 후회합니다. 그는 시험지를 펼쳐놓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곱씹으며 과거의 한순간에 묶여버립니다. 이 후회는 다음에 잘해야지라는 다짐으로 이어지기보다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는 에너지로만 소모됩니다. 그에게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 실수이자 현재를 괴롭히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곧 나아질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는 불합격이라는 결과에 잠시 좌절할 수는 있지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다음을 준비하는 에너지로 전환하죠. 이번에 부족했던 점은 보완해서 다음번에는 꼭 합격할 거야라고 자신에게 다짐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미래의 희망에서 찾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자기 확신이자 의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시간적 초점의 방향입니다. 곧 나아질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목표를 미래에 두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적 재구성과 유사합니다. 그들에게 말은 좌절의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도 언젠가 동이 틀 것을 알기에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반면에 그때 내가 그랬어야 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과거에 갇혀 삽니다. 그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선택이나 실수에 대한 후회로 현재를 소모합니다. 이러한 말습관은 반추적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추적 사고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과거를 떠올리며 현재의 고통을 더욱 키우고 결국 삶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이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지 못하게 되죠.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힐 수도 미래의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밧줄인가요? 아니면 미래로 이끄는 희망의 끈인가요? 혹시 지금도 과거의 후회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며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네 번째는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말습관입니다. 한 사람의 말이 관계의 신뢰를 단단하게 만들고 다른 한 사람의 말은 그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오래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죠.
이때 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친구에게 무슨 힘든 일이 있거나 혹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거라 짐작합니다. 이 생각은 그가 친구를 함부로 비난하기보다 일단 이해하려는 여지를 남겨줍니다. 그의 말에는 내게 무슨 일이 있다면 내가 도와줄게라는 따뜻한 배려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치닫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살펴보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날 무시하는 건가? 뭘 노리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는 친구의 침묵을 자신을 향한 공격이나 의도적인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이 한마디에는 세상은 믿을 수 없고 사람들은 늘 나를 이용하려 한다는 깊은 불신이 담겨 있죠. 이런 의심 가득한 말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그의 곁에 머물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신뢰를 쌓을 기회를 놓치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렵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타인에 대한 기본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타인을 이해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들은 선의의 가설을 세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일단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러한 태도는 건강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오해의 소지를 줄여나가며 관계의 폭을 넓혀갑니다. 하지만 뭘 노리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타인을 경계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들은 악의의 가설을 세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미리 부정적인 의도를 의심하고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이런 방어적인 태도는 결국 진솔한 소통을 가로막고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감만 높이게 됩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말은 관계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이해와 포용의 말은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이끌고 의심과 경계의 말은 사람들을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당신의 말은 지금 누군가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나요? 아니면 멀어지게 만들고 있나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다면 그에게 어떤 사정이 있을까? 라고 먼저 생각하고 이해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특별한 조건에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삶의 방향을 만들고 감정의 습관을 형성합니다. 오늘부터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만하길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당신의 삶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떤 말들로 채워져 있나요? 스스로에게 긍정의 말을 건네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